메시도 못한 일을 손흥민이 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8월 손흥민이 MLS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건 또 다른 스타의 화려한 데뷔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공항에서 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자회견에서 특별 대우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신입으로서 30분 일찍 나와 훈련장 정리를 돕는 모습. ESPN 기자가 밀착 취재한 결과 손흥민이 바꾸고 있는 건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손흥민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벤치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서 훈련하고 휠체어 탄 아이에게 경기화를 선물하며 15분간 대화하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라고 말하는 모습. 메시가 축구 황제로서 위엄을 보여줬다면 손흥민은 축구 친구로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떻게 불과 2주 만에 미국 스포츠 문화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진짜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SPN의 스포츠 기자 마이클 존슨입니다. 2025년 8월, 저는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또 다른 해외 스타의 MLS 진출 정도로 생각했어요. 메시, 베컴, 비아 같은 선수들의 뒤를 잇는 빅네임 영입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전 LAX 공항에서 손흥민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보통 이런 급의 선수들은 전용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별도 출구로 나오는데 그는 일반 승객들과 함께 나왔거든요. 공항 로비에는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 있었어요.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히스패닉과 백인 팬들도 꽤 많았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관심이 단순히 동포 응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경호원들의 안내를 뿌리치고 팬들에게 직접 다가간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급하게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 10살쯤 된 아이가 손흥민에게 사인을 요청했을 때의 일이에요.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말하더라고요. What's your name? Do you play soccer too?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감했어요. 이 선수는 지금까지 MLS에 온 어떤 스타와도 다른 파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 후 LAFC 구단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구단 관계자들이 선수의 커리어와 기대 효과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첫 질문부터 예상을 벗어났어요. 손흥민 선수, 미국에서의 특별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대우요? 저는 그냥 팀의 일원이고 싶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버스 타고, 똑같이 라커룸을 쓰고 싶어요.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런 답변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역시 지난 15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미국 스포츠 문화에 던질 질문은 얼마나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간 저는 손흥민의 일상을 밀착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단에서 특별히 허락해 준 건데 아마도 그들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특별한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팀 훈련 당일, 저는 오전 9시에 LAFC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와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죠. 하지만 혼자 개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비관리사와 함께 훈련장 정리를 돕고 있더라고요. 손 선수, 이런 건 스태프들이 할 일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후배들이 선배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신입이니까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라요. 오전 10시, 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코치가 전술 설명을 할 때 손흥민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어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훈련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인상적입니다. 신인 선수 하나가 패스 미스를 연달아 범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약간 짜증을 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신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토트넘 첫 해 실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신인 선수의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걸 봤어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팀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보통 스타 플레이어들은 별도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줄을 서서 말이에요. 왜 먼저 받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보다 먼저 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순서를 지키는 게 맞죠. 식사 중에도 계속 다른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스마트폰 번역기를 쓰기도 하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 내 또 다른 신입선수 초니에르가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팀 동료가 스페인어로 설명하면 손흥민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언어는 달라도 축구는 같잖아요. 몸으로 보여주면 다 이해해요. 훈련이 끝나고 팀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단에서 제공한 전용차를 거부하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갑니다.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어린 선수들과 게임도 하고 음악도 같이 듣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팬들이 대략 200여 명 정도 몰려 있는데 보안팀에서 별도 출입구를 안내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어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렇게 메인 로비로 들어가서 팬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아이들과는 하이파이브도 하면서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 앞으로 미국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손흥민이 거부하고 있는 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격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앞으로 MLS 전체의 스타 문화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손흥민의 데뷔전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시카고 팀이었고 경기장은 만석이었어요. 표값이 평소보다 5배나 올랐는데도 매진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경기 3시간 전부터 스타디움 주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북소리와 태극기가 곳곳에 보였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히스패닉 팬들은 손흥민 이름이 적힌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었고 흑인 팬들은 선이 퍼레버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취재해온 경기 중에서도 이런 다양성은 처음 봤어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왔을 때도 흥분했지만 그때는 주로 아르헨티나와 남미 팬들이 중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을 위해 온 팬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커룸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손흥민이 벤치 선수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보통 스타 플레이어들은 경기 전 개인 루틴에 집중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19살 신인 미드필더 조던 하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던은 그날 처음으로 벤치에 들어간 선수였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프리미어리그 벤치에 앉았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이에요.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의 성공보다 팀 전체의 화합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0분부터 투입됐어요. 스타디움 전체가 기립박수로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관중보다 동료들을 먼저 바라봤어요. 투입되자마자 보여준 첫 번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문 앞 절호의 찬스에서 직접 슈팅을 하는 대신 오픈된 동료에게 패스를 했거든요. 초니에르가 그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의 표정을 봤어요. 자신이 골을 넣었을 때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왜 직접 슈팅하지 않았나요? 라고 경기 후 물었을 때 손흥민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초니에르가 더 좋은 각도에 있었어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골을 넣은 초니에르가 세레머니에서 손흥민을 먼저 찾더라고요. 둘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팀 케미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팀메이트들 같았거든요. 특히 어린 선수들이 그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떻게 훈련해요? 토트넘에서 케인과는 어떻게 호흡을 맞췄어요? 손흥민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주고 있어요. 피곤할 텐데도 말이에요. 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장을 나서면서 기다리고 있던 팬들에게 다가갔는데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팬부터 스페인어로 응원하는 팬까지 모두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멕시코계 할머니가 손흥민에게 다가와서 스페인어로 뭔가 말했을 때 손흥민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보면 우리 손자가 생각난다고 했다는 걸 번역기로 확인한 손흥민이 할머니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선택하고 있는 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팀의 성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벌써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몇 달 후면 이 팀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데뷔전 이후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어제 일어났어요.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LAFC가 2대1로 승리했고 손흥민은 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좋은 경기였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경기 후에 시작됐습니다. 원정 경기라서 팬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 도착해보니 약 50여 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지만 몇몇 현지 팬들도 보였어요. 손흥민은 그날도 어김없이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휠체어를 탄 12살 정도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손흥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어머니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데 손흥민을 보기 위해 시카고에서 LA까지 날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손흥민의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다음 자신의 경기용 신발을 벗어서 아이에게 줬거든요. 그리고는 아이와 거의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구 좋아해요? 어떤 포지션 하고 싶어요? 아이가 미드필더라고 답하자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드필더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저도 미드필더에서 시작했거든요. 언젠가 같이 축구해요. 그 순간 아이 어머니까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이 구단 스태프에게 뭔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이를 다음 홈 경기에 초청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숙박비와 항공료까지 자비로 부담하면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 저는 손흥민과 개별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의 답변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제가 어떤 선수든 상관없이요. 어젯밤 호텔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로비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 가족이 손흥민에게 다가왔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손자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그 가족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이야기도 들어주고 손자에게는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줬어요. 피곤할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달라는 할아버지에게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국적이나 나이, 지위 같은 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메시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있어요. 메시도 훌륭한 선수지만 팬들과의 관계는 좀 다르거든요. 메시는 더 거리감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지만 손흥민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빙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지켜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손흥민에게는 팬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 앞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스타가 탄생할 것 같아요. 손흥민이 MLS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 자체도 놀라워요. LAFC 공식 스토어에서 손흥민 유니폼은 사흘 만에 품절됐고 다음 홈 경기 티켓은 평소의 6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에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수들이 훈련 후 바로 집으로 가거나 개인 운동을 했는데 손흥민이 온 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이 훈련 후에도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어요. 19살 조던 하비는 손흥민을 따라서 훈련 30분 전에 나와서 장비 정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며칠 후부터는 다른 신인 선수들까지 합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나요? 라고 조던에게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손영이 하는 걸 보니까 당연한 일 같더라고요. 우리가 더 어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손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재미있어요.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에게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팀 전체에 퍼지고 있거든요.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타디움에서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하니까 다른 선수들도 팬들과의 소통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니에르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원래 초니에르는 경기 후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손흥민과 함께 뛰기 시작한 후로는 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손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너무 차가웠구나 싶어요. 팬들이 있어야 우리도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초니에라의 이런 변화는 다른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팀 전체의 분위기가 더 따뜻해지고 있는 거죠. 구단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LAFC는 비즈니스적인 면이 강한 클럽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온 후로는 커뮤니티 활동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말부터 지역 아이들을 위한 축구 클리닉을 열기로 했는데 손흥민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벌써 한국계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8살 된 흑인 아이의 어머니가 구단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축구도 배우고 싶지만 그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손흥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단순히 잘하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 언론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LA 타임즈에서는 손흥민 현상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ESPN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아직 2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손흥민이 MLS에 온 지 2주일이 지나면서 피할 수 없는 비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 말이에요. 두 선수 모두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고 둘 다 세계적인 스타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벌써 드러나고 있는 건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철학적인 차이예요. 다음 주에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시 대 손흥민, 아르헨티나의 전설 대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구도로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부터 두 선수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메시는 통역을 통해 간단한 답변만 했는데 손흥민은 직접 영어로 상세하게 답변했거든요. 메시와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온 선수예요. 다음 경기에서는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반면 메시는 좋은 경기를 만들고 싶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만 했어요. 팬들의 반응도 흥미롭게 나뉘고 있어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왔을 때는 주로 아르헨티나와 남미 팬들이 열광했는데 손흥민은 정말 다양한 배경의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 두 선수를 비교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팬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메시는 신이지만 손흥민은 인간이다.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진다. 메시에게서는 경외감을 느끼지만 손흥민에게서는 친근감을 느낀다. 둘 다 훌륭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건 손흥민인 것 같다. 아직 직접 대결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벌써 두 선수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메시는 여전히 프라이빗 제트를 이용하고 별도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손흥민은 계속해서 팬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나올 때 메시 유니폼을 입은 아이가 사인을 요청했어요. 손흥민은 웃으면서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메시 선수 유니폼 멋있네요. 저도 메시 팬이에요. 이 장면이 SNS에 올라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라이벌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스포츠 전문가들도 이런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ESPN의 분석가 알렉스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와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슈퍼스타를 대표하고 있어요. 메시는 완벽한 기술을, 손흥민은 완벽한 인격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아직 직접 경기는 일주일 후에 있지만 벌써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단순한 기술적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대 팬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메시는 너무 완벽해서 따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와 같은 사람 같아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두 선수가 대표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메시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손흥민은 닮고 싶은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 경기가 끝나면 이런 비교가 더욱 구체화될 것 같아요. 하지만 벌써 확실한 건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손흥민에게 있고 그게 앞으로 미국 스포츠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미국 스포츠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적인 것이 있어요. UCLA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는 제니퍼 김 교수와 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의 리더십은 전형적인 동양적, 특히 한국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서열과 예의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상호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죠. 이게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와 만나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장에서 관찰하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선수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에게는 형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팀 회식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생소한 문화였죠. 이번 주말에 손흥민이 팀 동료들을 한식당에 초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벌써 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선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초니에라 선수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있지만 손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문화는 없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에요. 조던 하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영은 제가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보통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챙겨주는 문화가 정말 새로워요. 이런 변화가 경기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경기에서 신인 수비수가 실수를 했을 때 손흥민이 그 선수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다른 선수들도 따라서 그 신인을 격려하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분위기 변화는 팀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LAFC는 손흥민이 온 후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개인 기량의 향상도 있지만 팀워크가 좋아진 것이 더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스포츠 전문가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ESPN의 스포츠 분석가 스티브 니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가져오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예요. 한국식 팀워크와 배려 문화가 미국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팀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시애틀 사운더스의 감독은 우리도 LAFC처럼 팀 문화를 바꿔봐야겠다고 말했고 여러 팀에서 한국식 팀 빌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젊은 선수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손흥민을 보면서 실력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MLS 유스 아카데미에서도 손흥민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훈련과 함께 예의, 배려, 팀워크를 강조하는 인성 교육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2주일밖에 안 됐지만 손흥민이 보여주기 시작한 한국형 리더십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확산될지 정말 기대돼요. 손흥민이 MLS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가 이루기 시작하는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이나 어시스트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LA 다운타운의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10살 정도 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고 싶다는 뜻이니? 아니요, 손흥민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이 무엇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의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아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LA 지역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존경하는 선수로 손흥민을 꼽은 아이들이 이미 50%를 넘었거든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골을 잘 넣어서라고 답한 아이들은 15%에 불과했고 착하고 친절해서라고 답한 아이들이 85%였어요. 코치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 유소년 클럽의 마이크 로버츠 코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예전보다 서로를 더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실수한 친구를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고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는 어른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LAFC 시즌 티켓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조사에서 구단에 대한 만족도가 벌써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가 팀 성적이 아니라 구단의 가치관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 구단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이기는 팀이 아니라 존경받는 팀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의 영향은 다른 스포츠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LA 레이커스의 몇몇 선수들이 손흥민의 팬서비스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저스에서도 손흥민을 초청해서 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손흥민이 다른 종목 선수들과 만날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지난주 NBA 스타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축구든 농구든 스포츠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거죠. 손흥민의 이런 철학이 LA 스포츠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고 있어요. 손흥민이 축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가 보여주기 시작한 건 축구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에요.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고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아직 2주일밖에 안 됐지만 손흥민이 MLS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트로피나 기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슈퍼스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예요. 어쩌면 진정한 슈퍼스타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려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미국에서 경기를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리더로 우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인간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말이에요. 2주일간의 취재를 하면서 저는 손흥민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구는 정말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몇 년 후면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문화에 어떤 변화를 완성시킬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케어였습니다.